자,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좀 어떠신가요? 풀어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시간을 드리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나름 이제 차근차근 잘 해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직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써야 되는지가 아직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테이블을 만든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명, 그리고 소괄호를 열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적어줘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컬럼에 대한 컬럼명, 그리고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제 아직 그 부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라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냥 아직 숙달이 좀 덜 된 부분이에요. 어떤 자료 같은 걸 참고하지 않고 머리에 있는 걸 그냥 써보려고 하니까 약간 삐그덕거리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복습과 반복 숙달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네, 크게 좀 뭐랄까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부분이에요. 대신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까지만 이 기본적인 거 반복 숙달할 거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개념 막 들어간 다음에 그 개념 적용시켜서 우리가 쿼리를 막 살을 찌워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까지 한 이 기본적인 반복 숙달이 버벅거리면 사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할 때 그런 내가 헷갈렸던 지금 막혀있던 그 기본적인 부분들은 꼭 해결을 하고 내일 수업에 참여를 해주셔야 만만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A2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 저희는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A2가 없지만 그래도 얘가 시키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얘는 성공하지만 워닝이 나올 거예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자, 이렇게 A2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새로 만든 애를 사용하겠다까지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세 개는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컬럼 4가지 있는데 이 4가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타입 말고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현재 여기서는 제약 조건 추가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구성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밑에서 추가하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id 같은 경우 우리가 int 타입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만들어주고 rg 데이트 같은 경우는 날짜형 데이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 타이틀 얘는 가차 사용하기로 했었죠. 아까 보니까 캐릭터 사용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가차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body 컬럼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 모양이죠. 딱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만 존재하는. 자, 그리고 나서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조회를 해줍니다. 데이터는 당연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거고 데이터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만큼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지금 id라는 컬럼에도 값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 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어차피 똑같은 내용 인설트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아티클 테이블을 다시 조회해보래요. 자, 조회를 했더니 타이틀과 바디가 동일하게 생성이 됐고 날짜, 시간 데이터만 살짝 달라요. 왜냐면 얘를 실행한 시점과 얘를 실행한 시점이 몇 초 차이 날 거니까 딱 그 차이만 존재를 하고 있고 id 컬럼에는 널이 들어가 있죠. 지금 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밑에서 이제 id 데이터는 필수인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허용하지 않게 바꿔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해보면 돼요. 자, 일단은 컬럼이 갖고 있는 상황을, 컬럼이 갖고 있는 제약 조건을
뭔가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alter 테이블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아티클 테이블을 구조를 바꿀 거야 라고 들어간 다음에 어떤 컬럼을 바꿔야 돼요? 우리 지금 컬럼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컬럼을 지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정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id 컬럼을 수정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modify 컬럼, 난 수정할 거야 id라는 컬럼을. 근데 이 id라는 컬럼은 데이터 타입 int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까지는 필수. 그리고 나서 이제 nul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추가해 주겠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여담식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 조건이라는 걸 새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내용 관련해서 nul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본다, 혹은 제약 조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다 이러면은 구글링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nn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올 텐데, 이 nn이 뭐냐면 이게 nul입니다. 얘가 nul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not null을 n으로 줄여 말해요. 이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런 제약 조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된다 해서 막 질문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막 개발자들이 적어줄 때 지금 여기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걸 안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구글링 하다가 보이는 nn이라는 글자는 보통 nul을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거나 할 때 참고하시라고 하나 알려드렸고요. 얘를 실행 한번 시켜주고 다시 테이블을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조회를 해줍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값을, 원래 id한테는 nul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값을 바꾼 적은 없고 그냥 nul이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id의 값이 어떻게 됐어요? 0으로 바뀌었죠. 자, 이건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nul이 가능했던 애가 nul로 변함으로써 더 이상 nul이라는 데이터를 물고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얘는 기존에 꽤 nul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를 실행했을 때에도 성공은 성공이었지만 경고가 나왔거든요. 너 지금 이미 너를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성공은 했어요. 왜? 이거는 MySQL DBMS 자체가 그냥 너 int 타입이네, 내가 일단 기본값으로 int 기본값으로 0을 일단 넣어줄 테니까 네가 바꿔서 써 까지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는 나왔지만 실제로 조회를 해봤을 때는 0이 들어가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근데 id 값은 또 겹치면 안 돼요. 중복을 허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와 있죠. add primary key 라고 하는. 그래서 얘를 하려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이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우리 modify 컬럼을 진행해서 primary key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밑에 보여드렸었어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성공이면서 경고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성공은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결과가 반영이 됐을 텐데, 애초에 에러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실행도 되지 않았어요. 얘가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0이라고 하는 값이 중복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id가 0인 것 중에 하나를 1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이 두 개의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얘나 하나를 꼭 집어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있을까요? 솔직히 있긴 있죠. 여기 두 개 다르잖아요. 이 값으로, REGData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뭔가 얘네가 진짜 지금 얘만 딱 골라서 바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럼 이런 걸로 바꿔도 돼요. 조건 줘도 돼요. 실제로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됩니다. 성공을 했고요. 조회를 해보면 바뀌었어요. 값만 다르면 조건으로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따져보려고 할 때는 실행 속도가 매우 느려져요. 왜냐면 지금 이 웨어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봤을 때에도 텍스트, 비교해야 되는 텍스트가 이만큼 길죠. 얘는요,
그 우리가 셀렉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끝까지 풀 스캔을 한다 그랬어요. 그쵸? 제가 이거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기본 속에서 이 웨어절, 셀렉트를 하는데 웨어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가 풀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을 한 줄 한 줄 다 따져봐요. 근데 이만큼 긴 텍스트를 따져봐야 된대요. 그러면은 1은 1과 같아?를 따져보는 거랑 이 2023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거랑 얘랑 같아를 따져보는 거랑 당연히 시간은 얘가 오래 걸리겠죠. 얘가 훨씬 기니까 비교해야 될 문자가.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걸로 조건을 잘 안 주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말 꺼냈을 데이터가 없다면 이런 걸로도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뭐 바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원래 같으면 사실 리밋 같은 걸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테이블 조회 할 겁니다. 했구나 이미.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PK를 아직 추가를 안 했어요. 아까 에러 나가지고 지금 값 바꿨고 이제 추가하면 뭐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바꿔놓긴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잠깐만요. A2죠. 아까 제가 널 레이블 보여드리면서 했던 부분인데 낱널 들어가니까 이제 일단 널 레이블이 없어졌고요. 널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UI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따가 PK를 실제로 적용하고 나서 얘가 바뀔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바뀌기 전에 모습을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0인 것을 2로 바꾼다. 이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가 ID, 여기가 0, 2로 바꾼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쪽에 가져와서 놓고 일단 이제 아이디는 겹치는 게 없죠? 그 상태에서 이 친구를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보는 방법은 알려드렸었죠. 이거 플러스 연 다음에 테이블 이름 클릭하고 F6 누르면 얘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얘를 추가를 해요. 문제없이 성공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얘를 보면 문제가 없어요. PK 잘 들어갔고 낱널이고 문제 없죠. 근데 보세요. 지금 얘는 바뀌었나요? PK 적용되는 건가요? PK가 적용이 되면 제가 모양이 바뀐다 그랬어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얘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네, 새로 고침 안 했으니까. 실시간 반영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다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봤자 안 먹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클릭하고 새로 고침하고 다시 하고 들어가면 바뀌었죠.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열쇠 모양이거든요. 금색 열쇠 모양이에요. 근데 얘가 왜 열쇠 모양이냐면 얘 이름이 뭐라고요? 프라이머리 키. 진짜 열쇠의 역할을 해요. 이 열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를 따는 해결책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 핵심 중요한 그 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할 거고 되게 다양한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UI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DBMS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얘한테는 PK라는 게 아직 추가가 안 됐죠. 얘도 지금 실시간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누른 다음에 F6을 다시 했어요. 자, 보세요. 적용됐어요? 안 됐죠? 자, 이건 왜 안 되는 거냐면 제가 일부러 아까 이거 하나를 띄워놓은 건데 우리가 실제로 PK라는 걸 추가하기 전에 얘는 이미 이 탭은 지금 얘는 탭이에요, 탭. 이 탭은 열려 있었죠. 그리고 얘를 다시 F6을 누르긴 했지만 그냥 이 탭으로 이동밖에 안 해요. 얘는 탭이 갱신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열려있는 탭이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얘를 끄고
다시 F6을 눌러주면 그때는 적용이 돼요. 이제 제가 처음에 UI를 웬만하면 많이 안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UI를 아예 배제시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얘를 확인해보고 왜 안 먹었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오히려 꼬일 거니까 이거는 그냥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상태라서 다시 껐다가 키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ID 컬럼한테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어달래요. 여기 근데 설명이 써있죠.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기 전에 해당 컬럼은 무조건 키여야만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키가 아닌 녀석한테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어봤자 의미도 없고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걸려고 하면 키가 아닌데 걸려고 하면 이 컬럼은 키 아닌데? 이거 적용 못 시켜 라고 에러를 뱉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ID 컬럼한테 PK를 추가를 했으니까 얘한테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모디파이 컬럼 하면 돼요. 얼터 테이블 모디파이 컬럼 ID int 란널은 있었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 모디파이 컬럼 할 때 여기다 넣어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문제없이 걸렸고요. 테이블 구조를 한번 까보면 오토 인크리먼트가 잘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컬럼 모두에도 란너를 적용시켜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얘만 빼고 복사를 합시다. 지금 나머지 컬럼 3개 있으니까 3개 준비해 놓을게요.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맞춰야겠죠? 우리가 아까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맞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100 했으니까 여기도 100으로 사실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자 이렇게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낱널 추가할 거니까 낱널까지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다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블럭 씌워서 한 번에 실행시키면 3개가 동시에 실행이 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내가 실행한 쿼리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건데 이 총 3개의 쿼리를 실행을 했고 우리는 3개에 성공을 했고 에러는 없고 경고도 없다. 이 메시지 탭이 알려주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언사인드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언사인드는 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얘도 모디파이 컬럼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컬럼을 가져와서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사인드를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정말 순서가 상관이 없었다면 여기 있는 언사인드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문제가 있죠. 자, 실행되어 있는 우리가 실행한 쿼리 얘를 봐도요. 여기까지 잘 키워드로 인식하다가 얘만 소문자가 됐어요. 여기서는 대문자인 척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된 쿼리는 얘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자, 일단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는 near를 찾아가야 됩니다. near에 왔더니 unsigned 여기 얘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경우는 앞이겠지만 앞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이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케이스는 다양하다라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문제래요. 이 친구가 있어야 될 위치가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옮겨볼 겁니다. 오토 인크리먼트 앞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봤는데 그래도 에러예요. 에러 내용 보면은 니어 쪽 가서 보면은 또 언사인드부터 에러가 시작을 했대요. 얘가 지금 있어야 되는 위치상 얘 앞에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친구는 타입 뒤에 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얘를 한 칸 더 이동시킬 거예요. 여기로. 이러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거 될까요? 이거는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 이게 가장 먼저 오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이 뒤에 뭐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int 뒤에다가 넣어주면 이제는 실제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면은 언사인드가 타입 옆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 언사인드가 걸린 상태에서 만약에 id 컬럼한테 -1, -2 이런 값을 넣으려고 하면 또 뭐해? 이거 음수 안 돼. 뭐라고 합니다. 그런 제약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작성자 컬럼을 타이틀 컬럼 다음에 추가를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컬럼 하나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alter table 그리고 article 컬럼 아예 추가니까 add 컬럼 우리가 이름을 라이터로 해달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작성자였으니까 당연히 문자겠죠. 뭐 한 20 정도를 해놓고 그리고 다른 거는 얘기가 없고 타이틀 컬럼 다음이라고만 하고 있으니 애프터 타이틀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를 실행을 시켜주고 다시 한번 테이블 구조를 까서 보면 타이틀 뒤에 라이터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죠. 자, 근데 다음이 바로 이 라이터라고 하는 컬럼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컬럼이 갖고 있는 타입이나 제약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컬럼 이름을 바꿔달래요. 이건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 해봤죠. 이건 modify 컬럼으로 이건 못해요. 왜냐면 modify 컬럼 문법을 생각해보세요. modify 컬럼 뒤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컬럼이 오고요. 컬럼 이름이 와야 되고 그 뒤에 데이터 타입 오고요. 제약 조건들이 붙어요. 내가 이름을 바꾸겠다고 명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modify 컬럼에는. 그래서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chang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거고 여기 지금 힌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힌트가 전부예요. 자, alter table은 동일하고요. 컬럼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change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용이 됐고 여기 old name 부분이 원래 기존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new name이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타입, 여기는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제약 조건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딱히 줄 게 없어요. 왜냐면 뭐 난너를 줘라 라고 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도 modify 컬럼과 동일하게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위치가 지 맘대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 실행을 시켜주시고 다시 얘를 보면 어때요?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change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은 딱히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데 쓸 일이 뭐 있기도 해요. 컬럼명을 중간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닉네임 컬럼의 위치를 바디 밑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modify 컬럼 어떻게 하는지 느낌 오시죠? 이거 바디 밑으로 보내려면 맨 마지막으로 보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낼 때에는 first나 after 같은 거 안 썼죠. 근데 얘는 이미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딴 데로 맨 마지막으로 보내려면 강제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대로 써주고 after body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로 풀었냐면 얘는 UI로 한번 해보려고. 자, 이 테이블 눌러서 F6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구조 나오죠. 여기서 UI, 여기 제공되는 버튼들을 가지고서도 컬럼명도 바꿀 수 있고요. 컬럼의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제약 조건도 추가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체크박스들 있죠. 이거 누르고 저장하면 제약 조건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도 가능한데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 툴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UI보다는 명령어를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명령어 이거 위치 바꾸는 거 이제 확실히 알 법한 상황이니까 얘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바꿔야 되는 컬럼은 닉네임이에요. 얘를 선택해주고 여기 잘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 중에 아래를 누르면 갑니다. 자, 끝났을까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적용은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옮겨본 거지 아직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적용을 시킬 때는 이 하단에 있는 이 저장 버튼 얘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해놓고 저장 버튼 안 누르면요 아무것도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테이블이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일단 바뀌었고요. 여기 가서 테이블 구조 조회해 보면 바뀌었죠.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 가면은 우리가 이런 버튼들 누르는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쿼리문으로 실행된다라고 했죠. 명령문으로. 어디서 됐을까? 얘는 따로 안 나왔나? 여기서 냈네. 이거네요, 이거. 이러한 명령문을 날립니다. 얘가.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다르죠?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랑 완벽히 똑같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똑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똑같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UI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hit이라고 하는 조회수 칼럼 추가하고 삭제까지 진행을 해달래요. 이것도 UI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하는 걸 UI로 한번 해보고 삭제는 우리가 명령어 드롭이라고 하는 드롭 컬럼 안 써봤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로 지우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 플러스 버튼 새로운 행 삽입이라고 있는데 누릅니다. 생겨났죠? 근데 얘가 위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난 밑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내려 보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쓸 수 있게 열리고요. 여기다가 hit 입력합니다. 데이터 타입 더블 클릭하면 쓸 수 있는 거 나와요. 이 중에 hit은 조회수죠. 조회수는 정수겠죠. 그러면 int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눌러줍니다. 그리고 길이 정할 필요 없죠.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냅둬도 알아서 돼요. 이거는 디폴트 값 정할 필요 없고 PK는 어때요? 아니어야 되죠. 얘가 PK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널이 아닌 얘는 널이 아닌 게 맞습니다. 조회수는 널이면 안 돼요. 처음에 게시글이 딱 쓰였을 때 얘는 0이어야 되는 거지 널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난널, 널 안 돼 라고 하는 거 체크해주고 부호 없이 이게 unsigned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호를 얘기하는 거니까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한데 마이너스는 생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를 있게끔 할 거냐 없게끔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호 없이 unsigned 추가할래? 추가해야죠. 얘는 음소면 안 되니까. 자동 증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업데이트 모르셔도 되고 주석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는 그냥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 하나 볼까요?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딱 쓰이자마자 무조건 0이어야만 한다고. 디폴트 값 0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값을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만들어도 경고를 뱉지 않고요. 그냥 0을 넣어줘요. 왜냐면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을 세팅을 한 거니까. 얘가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군가 설정을 안 했어? 그럼 무조건 0만 들어가는 거예요. 설정을 하면 설정한 값으로 들어가고 설정을 하지 않으면 0으로 들어간다. 이게 컬럼에 있는 기본값, 디폴트 밸류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컬럼 해주고 저장 변경되었습니다. 얘 눌러주고 여기 생겼죠? 길이. 이건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회를 다시 해보면 어때요? 잘 생겼죠? 문제 없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이제 바로 지우라고 했으니까 지우는 것도 당연히 컬럼을 조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얼트 테이블로 시작을 하고요. 드랍이라고 하는 우리가 DDL에서는 지울 때 드랍을 쓴다라고 했어요. 드랍 그리고 난 컬럼 지울 거야. 드랍 컬럼 써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우고자 하는 컬럼에 이름을 적어줘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만 적으면 돼요. 뒤에 데이터 타입이고 제약 조건이고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어차피 하나의 테이블 안에는 동일한 컬럼명으로 컬럼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당 컬럼 이름으로 얘를 콕 집어내면 어차피 얘잖아요. 근데 지울 거예요. 지우는데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컬럼명만 가지고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면 다시 여기서 봤을 때 없어졌죠? 이거 하나 가져와야겠다. 자, 그리고 다시 추가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명령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디폴트를 우리가 명령어로 쓰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자, alter table, article, add column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름은 hit, 그리고 얘는 int, 그리고 unsigned가 먼저 와야 되죠? 그 다음 뭐 와야 돼요? 아까 널 안 돼 라고 했으니까 난널도 와야 되고 그 다음 뭐 와야 돼요? 우리 디폴트 값 정해주기로 했어요. 여기 순서 보시면 널 다음에 키 다음에 디폴트죠? 그럼 디폴트 오면 돼요. 디폴트
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디폴트 값을 0으로 할 거야 라고 정해준 거예요. 만약에 인트 타입이 아니라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었고 디폴트 값을 뭐 ABC 이런 걸로 정해주고 싶었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띄어쓰기 한 칸, 그리고 내가 원하는 디폴트 값으로 원하는 밸류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0으로 세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는 마지막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딱히 건들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으니까, 자, 이거 한 김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hit이라는 컬럼 지우고 싶어요. 선택되는 행 삭제 누르고 버리시겠습니까? 예. 저장 확인 들어가서 까보면 없어요. 쉽죠? UI로도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은 별로 선호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UI 제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테이블을 하나 조회를 해보고, 조회를 했는데 닉네임이 지금 둘 다 비어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 추가된 컬럼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비어있는 닉네임을 채워주래요. 무명으로. 자, 업데이트 아티클 set 닉네임 얘를 무명으로 할 거다. 자, 이렇게만 해도 사실 지금 문제는 없겠죠. 어차피 지금 두 개 있는데 둘 다 바꿀 거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가보자면 왜요? 닉네임 is null이 되겠죠. 이러면 닉네임 컬럼의 값이 null인 애들을 찾아서 무명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거니까 실행시켜주고 조회해보면 둘 다 무명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데이터 추가가 쭉 4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insert into set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해나갈 거예요. 이건 뭐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 굳이 타이핑을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세미콜론 완벽하게 찍어놨기 때문에 한 번에 드래그해서 실행시켜서 4개의 쿼리 4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이제 6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할 건데 문제를 풀어보는 느낌이에요. 이거 정말 간단합니다. 조회수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결과상에서 가장 많은 게시물이면 몇 번이에요? 순서대로 6번, 4번, 그리고 3번, 5번 이런 글들이 3번, 5번이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여기 뭐 3이 들어가도 되고 5가 들어가도 되고 둘이 같으니까. 자, 일단 셀렉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셀렉트예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결과를 봐야 되니까 셀렉트. 자, 별 from 아티클인데 당연히 조건이 필요하겠죠. 조건으로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조건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조건이 웨어절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조회했을 때 지금 아이디가 이렇게 6개 1, 2, 3, 4, 5, 6으로 나오죠. 아이디 순으로 제가 오름차순 정리를 된다라고 했어요. 왜? 얘가 PK니까. 이거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자,
얘를 정렬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옆에 있는 orderby예요. 이 orderby는 정렬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떻게 정렬할지를 명시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id 컬럼 기준으로 정렬할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죠. 기본값이란 얘기예요. 근데 얘는 사실 이것까지 생략된 겁니다. 이 ASC라고 하는 건 어센딩이라고 해서 그냥 오름차순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orderby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PK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된다가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PK 컬럼을 기준으로. 근데 얘를 오름차순 말고 나는 역순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DSC, Descending이라고 하는 약자를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 DSC는 우리가 그 전에 봤었죠. 테이블 구조 확인할 때. 똑같은 키워드긴 한데 사용되는 위치가 많이 달라요. DSC, 구조로 확인을 할 때는 그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될 때는 select 절 안에 있는 orderby 절 뒤에 오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역순으로 조회를 해줘요. 근데 그 역순을 만드는 기준이 누가 된다? id가 된다. 이거는 이제 내림차순이겠죠. 서서히 작아지는. 자, 근데 우리는 게시물이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3개를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정렬하는 기준을 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진행을 해야 큰 거부터 나올 거니까 DSC를 그냥 쓰는 거예요. 어센딩과 디센딩의 약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많은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이 값이 같고 얘네 둘이 값이 같아요. 근데 보면 3, 5, 1, 2죠. 자, 우리는 기준을 얘밖에 안 잡았어요. 근데 이 값이 같은 애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정렬이 된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얘는 사실 이거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가 똑같죠, 아까랑. 여기가 같을 때. 그러니까 정렬하는 기준을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여러 개랑 얘는 오름차순, 얘는 내림차순 이렇게 다 따로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얘 기준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온 애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렬이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두 번째 기준으로 새로운 정렬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3, 5, 1, 2가 아니라 5, 3, 2, 1로 만들고 싶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동일한 값일 때 이 정렬은 끝났잖아요. 얘는. 그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정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의 기준은 여러 개가 올 수 있다 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만 냅두도록 하고 위에서부터 3개만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리밋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orderby 정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조회입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이제 웨어절이 필요해요. 자, 웨어절인데 조건을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게 작성자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홍길로 시작을 해야 된대요. 일단 이 데이터에서 왜요? 작성자명 컬럼이 가진 값이 홍길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완벽히 일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에러에? 네. 라이터가 없구나. 우리 닉네임이군요. 자, 데이터가 없어요.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치를 해야만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퀄 마크가 없고요. lik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안에 %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겁니다. 자, 이 % 간단해요. %가 들어있으면 지금 보면은 홍길로 시작을 하고 %가 나왔죠. 그러면 이 뒤에 % 위치에는 무엇이 오든지 간에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홍 길로 시작하고 뒤에는 뭐로 끝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과를 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응용해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러면 맨 앞이든 맨 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중간에 홍길만 있으면 돼요. 앞에 심지어 없어도 돼요.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 앞에 없는데 없어도 돼요. 뭐가 오든지 가되니까. 뒤에도 똑같아요. 없어도 돼요. 그냥 홍길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홍길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엄홍 길은 돼요. 근데 다 될 것 같은데? 길홍만 아니면 돼요. 순서가 바뀌지만 않으면 돼요. 홍과 길의 순서만.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홍순길이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홍길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근데 아까 같이 이런 거는 홍순길도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들어간 곳은 그냥 무엇이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포함하는 검색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고,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조회수가 10 이상 55 이하인 것만이래요. 이상과 이하. 이상 이하면 우리가 조건을 줄 때 일단 조회수니까 hit인데 얘가 10 이상이래요. 얘는 and랑 or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한쪽만 만족하면 돼요? 얘는 둘 다 만족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10 이상과 55 이하 그 사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and로 엮으면 됩니다. 그래서 hit 55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포함 관계도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잘 생각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and로 엮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줄바꿈을 한번 해주는 게 관례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냥 이거는 and를 사용해보는 방식. 그리고 이번에는 무명이 아니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것이래요. 그러면 select where인데 작성자가 닉네임이 무명이 아니어야 된대요. 이거야 이거. 언어에서 느낌표는 거의 대부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고요. 무명이라고 해주고, 여기서 무명이 아니거나가 아니라 아니고니까 and 엮여야겠죠? 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것만 이렇게. 그러면 닉네임은 무명이 아니어야 되고 거기에 조회수도 50보다 작아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상황. 자, 근데 이 아니고가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도 아니다란 뜻이에요. 서로 일치하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낌표 이퀄 마크를 써도 되고 양쪽 박스를 닫는 형태로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둘 다 가능한 거니까 실제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작성자가 무명이 거나예요. 거나.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는 5호의 상황이 되겠죠? 얘는 무명이어야 되는 거니까 무명이 거나니까 그 다음에 5호로 엮어주고 조회수가 hit이 55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무명 둘은 닉네임이 무명이라서 나온 거고요. 여기 있는 홍길동 인걱정은 조회수가 55 이상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and와 or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 이거 이상 이하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10 이상 55 이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이 값을 원하는 거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between 영어가 갖고 있는 뜻 자체가 뭐뭐 사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문법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where 뒤에 오는 게 이제 컬럼명 내가 이제 비트윈으로 조회하고 그 검색하고 싶은 조건을 주고 싶은 컬럼명 다음에 비트윈이 와주고 A and B예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값을 따져줍니다. 근데 잘 보시면 결과를 잘 봤을 때 지금 10과 55라고 했는데 10이랑 55가 그냥 나왔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초과 미만이 아니라 이상 이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도 방법이 있다. 근데 이 비트윈 몰라도 돼요. 왜? AND로 그냥 엮어버리면 되니까. 똑같은 일 하는 겁니다. 사용하기 편한 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문제들까지 풀어봤는데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수업부터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이제 기본적인 반복 숙달을 좀 멈추고 이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살을 좀 많이 붙여갈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꼭 채워 오셔야 되고요. 내일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